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오후 5시 강천의 투머치 토커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일보가 새로운 팩트만 콕 집어서 재밌게 전하는 유튜브 강천의 투머치 토커, 이 바로 저 중앙일보에서 논술을 맡고 있는 저 강천의 투머치 토커가 현장을 발로 뛰어 발굴한 팩트를 여러분께 직송합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의견 주시고 싶은 거 팍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뉴스로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의원 잘 아시죠? 최근 사기죄로 이제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망신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이 이분이 사기 말고도 횡령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 횡령을 무혐의를 그런 때린 그 사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보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분이 그 차명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비자금을 지금 운용하면서 거기서 2,200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본인이 뺀 이러한 지금 의혹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월급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그냥 그게 월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횡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자, 차명 계좌로 월급을 받고 지금 세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데 그냥 다 이렇게 죄가 전혀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을 저희가 좀 아주 상세히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따 들려드리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여러분 세간의 관심은 정말 국민의힘 내홍에 지금 휩싸여 다 쏠려 있죠.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에 내려가는 초유의 일인데요. 아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부산에 갔던 거 이래 또 한 번 정말 이 국민의힘은 대표 놓고선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모시는 문제가 결부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부산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대우지 못하고 그리고 윤석열 주변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 때리기, 이런 거에 패싱하기, 이런 지금 어떤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초유의 당무 거부, 부산행 이제 이런 걸 택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정말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 이렇게 좌초가 됐는가? 제가 오늘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뒷얘기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이준석 대표의 부산행의 또 하나 원인이 된 게 바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 우리 정말 여성의 권익을 쭉 옹호해온 전문가신데, 이분이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이분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자, 논란인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한 거다. 이분의 영입은 참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투머치가 오늘 이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뜻깊고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오늘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는 사정상 전화 인터뷰로 미리 녹음된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뉴스들의 도가니 강찬호의 투머치 토커 개봉 박두입니다. 자, 여러분, 딱 10년 전인 2011년에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 당시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불렸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이,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민주당이죠. 자, 민주당의 그 친문 조직,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만든 조직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여기에 실장으로 재직하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바로 실장 시절에 차명 계좌로 인건비, 그리고 또 차입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은 그런 의혹으로 해서 횡령이죠. 횡령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이분이 지난 17일 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령 인턴 허위 등록 또 혐의를 받아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횡령 갖고서는 불기소가 됐어요. 이 불기소가 된 건데 왜 불기소가 된 건가? 이걸 지금 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윤건영 의원은 그 당시에 김한이라는 회계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김한이라는 회계 직원한테 김한이 명의로 국민은행에 계좌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이 계좌에다가 말이죠, 미래연이 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이라든가 뭔가 하여간 미래연에서 나오는 돈, 이런 돈을 그 계좌에 집어넣도록 김한희 씨한테 시켜요. 그래서 미래연 자금이 그 안에 쌓이니까 그 중에서 2,290여만 원, 89만 원, 2,280여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김한희한테 시켜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요, 남부지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인데 이 윤 의원이 이제 받았다는 2,289만 원, 이거는 이 미래연이 윤 실장한테 줘야 될 인건비, 월급,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윤건영 실장이 당시에 그 미래연 쪽에다가 좀 빌려준 돈, 이런 것들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래연에 입사할 당시에 월 300만 원씩 급여로 받기로 그랬는데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밀린 월급, 그리고 내가 또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검찰이 사실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근데 이야기가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여기도 나름 조직이고 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곳인데, 아니 밀린 월급을 왜 굳이 차명계좌에서 받았습니까? 미래연 공식법인 계좌가 엄연히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실장으로서 회계 직원을 불러가지고 차명계좌 만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좌를 통해서 굳이 밀린 월급을 뒤늦게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됩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차명계좌로 돈 거래하는 거는 탈세와 연관된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 차명계좌를 이제 윤건영 실장 지시에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해온 그 회계 직원 김한희 씨에 따르면은 윤건영 의원은 그 김한희 씨 차명계좌에서 나한테 좀 이체를 하라, 이렇게 시키면서 내 인건비 세금 정산을 하라, 이거 내 인건비인데 인건비 관리니까 세무서에 세금 정산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희 씨는 그냥 윤건영 실장한테 월급조로 이제 돈을 쏘는 거예요. 한 번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돈을 쏘는데 그때마다 윤건영 실장이 야, 이거 내 월급조니까 이거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윤건영 실장의 전임자, 지금 김정섭 현 청주시장인데요. 그 김정섭 전 미래연 실장도 월급을 받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미래연 법인 계좌에서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임 실장도 법인 계좌에서 받아갔고요. 다른 간부 직원 모두 법인 계좌로 월급을 받았지, 윤 실장만 이렇게 차명 계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월급 받은 경우가 없다고 김한희 씨가 회계 직원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윤 의원 본인도요, 이 김한희 씨가 2011년 말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 뒤로는 미래연 법인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한희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희 씨 재직 중에 윤건영 실장은 2,200여만 원을 인건비 쪽으로 이제 차명계좌에서 받다가 한희 씨 퇴직 후에는 법인 계좌로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얼마든지 처음부터 법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차명계좌 만들어라, 그것도 20대 여직원한테 네 이름으로, 20대 여직원 자기 이름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뽑아 쓴다? 왜 그랬을까요?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황을 종합할 때 설사 정말 이 월급이 밀려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혐의가 짙거든요. 자, 한 달에 월급적으로 300만 원씩 썼다면은 기타 소득세가 8.8%, 그러니까 20몇만 원, 이건 최단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안 냈을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 냈다면 당연히 이런 거는 회계직원 시키겠죠. 안 시켰다는 거예요. 회계직원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대요. 그냥 돈만 쐈대요. 그런데 검찰의 이런 탈세 혐의를 지금 수사한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윤건영 의원이 아니고요, 정권 실세 윤건영 의원이 아니고 무슨 일반 회사원이나 일본 무슨 조직원이 이런 식으로 월급이라면서 회사 돈을 차명계좌에다가 넣게 하고 거기서 또 빼쓰고 그러고 나서 나도 월급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월급 쓰신 거군요, 그러면 무죄입니다, 이럴까요? 자, 수상한 점은 이게 다가 아니죠. 자, 근데 한희 씨에 따르면 한희 씨는 미래연 간부, 국장급인 강모 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 이 강모 씨가 이제 한희 씨가 뭔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폭로를 하는 게 좀 할까봐 일종의 좀 입막음성 통화를 한 그런 정황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희 씨한테 이 미래연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윤건영 실장님은 우리 미래연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려운 사정인 걸 알고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월급 안 받고 살 수가 있냐?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 문제의 계좌에 받아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 간부 강모 씨가 이 통화를 한희 씨랑 한 시점이 지난해 5월 20일인데요. 5월 20일, 지난해 5월 20일입니다. 이때 막 윤 실장의 차명계좌 운영설이 막 퍼지면서 언론이 이 미래연의 취재를 막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취재 들어오니까 이런 전화를 그 폭로 당사자인 김한희 씨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강모 씨가 이런 내용을 한희 씨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취재에 들어가는 기자한테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뭐 단순히 한 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두 명에 나눠서 했다는 거는 굉장히 나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강모 씨가 정작 검찰에 가서는 이 말을 뒤집습니다.
이 말이 왜 이제 이게 검찰이 알게 됐냐면 한희 씨가 그 간부랑 통화할 때 녹음을 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게 좀 단서가 될 만한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 인건비 받지 않기로 했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희 씨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을 하고 이거 포렌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간부 강모 씨한테 바로 이 포렌식한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정말 윤건영 의원이 인건비 안 받겠다는 말을 했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강모 씨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인건비 안 받기로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월급 받기로 하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언론 취재 들어가니까 그거는 원래 월급 못 받았는데 뒤늦게 받다 보니까 차명계좌 좀 이용한 거다 이랬다가 지금은 월급을 받아왔다. 그리고 차명계좌에서 쓴 돈은 월급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월급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돼야지 연결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이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강 씨하고 간부 강 씨랑 한희 씨가 통화한 녹취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그걸 들어보면 정황이 더 좀 이상해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강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희 씨가 묻지도 않는데 먼저 당초엔 말이야 한희야 윤건영 실장이 인건비 받지 않기로 했었어.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윤 실장이 이제 인건비 안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근데 당시에 다른 지방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300만 원을 받는 게 있었어. 달달이. 그래서 그럼 그걸로 그러면 좀 가름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녹취록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강 씨가 이제 김한희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희야, 건영이 형, 그 안에서 건영이 형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건영이 형이 공식 계좌에서 급여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저렇게 처리한 거, 즉 차명계좌로 처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공식 계좌에서 월급 받은 적이 없지.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윤 실장은 법인 통장에서도 받고 차명계좌에서도 받았어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강모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윤건영 실장 윤건영 형이 급여 안 받은 거 아니야? 월급 안 받은 거 아니야? 처음에 이 윤건영 실장이 실장 되기 전에 원래 권칠승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하고 윤건영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실장 시키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때 미래연 재정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알고 윤건영 형이 실장으로 왔어. 그런데 실장으로 오면서 나 급여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초반에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 사람이 급여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미래원이 그때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월급 받지 않겠다면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었지. 마침 윤건영 실장이 그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지방대 강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요? 그럼 이제 당분간 그걸로 생활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강의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됐는데 그때 공식 계좌가 아니고 비계좌, 차명계좌를 이분은 비계좌라고 부릅니다. 비계좌에서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그분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한희 씨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네요. 왜냐하면 차명계좌가 아니라 법인 통장에서도 인건비가 나갔는데 왜 그렇게 차명계좌를 만든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모 씨도 인정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나도 그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법인 통장 내역을 줘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강모 씨는 아주 강력하게 이 윤건영 실장은 공식 법인 계좌에선 월급을 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초반에는 심지어 지방대에서 강의하니까 300만 원 받으니까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정말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년 만에 싹 바뀔 수 있는 그런 발언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검찰 수사의 문제가 이뿐이 아닌데요. 자, 검찰은요, 윤건영 의원이 2011년 5월, 그때 직원 김한희 씨를 불러가지고 이 미래연 자금 중에 일부 자금은 미래연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관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그 불기소 이유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김한희 씨가 그해 5월 11일에 국민은행에 김한희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미래형 자금관리용으로 퇴사할 때까지 썼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적었는데요. 자, 여러분 검찰의 이 표현을 보면 윤건영 의원은 차명 계좌가 아니라
미래형 법인 계좌 말고 별도 계좌. 그러니까 별도의 또 하나의 미래형 계좌를 만들라. 요 정도 말만 한 거고 김한희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자신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윤건영 의원은 별도의 통장을 만드세요라고만 했는데 김한희 씨가 과잉으로 차명 계좌 만들어야 되나 보다 해서 김한희 씨가 차명 계좌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김한희 씨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한희 씨는 아주 펄쩍 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정황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정확히 2011년 5월 17일 날 이 한희 씨 자기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래현 원장이 뭐 김모라는 분인데 그 김모 원장님이 무크지 잡지를 만든 비용으로 받아온 돈이다. 이 돈을 한희 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입금시키세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상 밑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한희 씨한테 줘서 입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구체적이죠. 현금 뭉치를 줘가지고 입금하라면서 이거를 아까 말한 그런 무자료 통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그렇게 통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계좌를 언급할 때는 무자료 통장이라는 명칭을 말했다고 한희 씨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자료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무자료가 뭡니까? 거래 자료가 없는 통장. 쉽게 말하면 세금 신고 안 하는 통장 아니겠어요? 그렇게 암묵적 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 것이라고 한희 씨가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 씨는 또 검찰 조사받을 때 한 번도 별도의 계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자료 계좌라든가 차명 계좌라든가 그런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검찰 그 불기소 문서에 이 별도의 계좌라는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은 뭡니까? 윤건영 의원 진술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 쓴 건가요? 아니면 검찰 입맛대로 윤 의원한테 유리한 표현을 만들어준 건가요? 자, 분명한 건요. 윤건영 의원하고요 한희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이거는 문자 기록이 남아있죠. 여기도 무자료 통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희 씨가 무자료 통장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했다고 해요. 이건 이메일이니까 문자로 남아있죠. 그랬더니 윤 의원이 한희 씨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목이 이메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윤 의원이 무자료 통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게 한희 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의원을 사기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한 법세련이 검찰이 이렇게 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분한 거에 대해서 항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아니 윤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인건비 상환받았다면은 이게 인건비 미래는 법인 계좌로 받아야 정상이지 왜 굳이 차명 계좌로 받냐? 이거는 횡령으로 보는 게 합당한데 무혐의 처분한 게 납득할 수 없어서 항고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 실세에 이렇게 솜방망이 수사를 하고 탈세 여부도 지금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기소도 지금 약식 기소로 그냥 300만 원. 기소조차 안 한 거죠. 이건 죄송합니다. 유령 인터넷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럼 기소조차 피하는 검찰. 1년 반 걸려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이런 검찰을 믿고 국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난리 났습니다. 무슨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3주 넘게 끌다가 지금 공전만 거듭하고 있고 뭐 무산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공전의 배경을 놓고요. 양쪽 설명을 들어보면 이 무슨 영화 라쇼명,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입장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 라쇼몽, 그걸 완전히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자, 핵심 쟁점. 김병준 상임공동위원장. 이거 인선부터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 22일이죠. 김종인, 김병준, 지난 주말인데 김종인, 김병준하고 3자 회동을 한 결과 김종인이 오케이를 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상임위원장 이 체제로 선대위를 이제 출범시키겠다. 발표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쪽이 펄쩍 뛰고 있었죠.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설명이 전혀 달라요. 윤석열이 그 3자 회동, 그러니까 김병준, 김종인, 윤석열 만나기 전에 따로 김종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 인선 초안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의견을 묻는데 김종인은 딱 거기 보니까 자기가 총괄 선대위원장 돼 있고 밑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이렇게 적힌 부분을 딱 짚어서 이거는 안 된다.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석열이요. 그걸 보고 그 얘기 듣고 그냥 김병준 여기다가 펜으로 빨간 줄을 그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김종인은 윤석열이 내 뜻을 받아들여서 김병준 빨간표 선대위에서 아웃 그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도령 김병준 위원장을 데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필요합니다. 허락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이렇게 직접 세워놓고 얘기하는데 김종인 불쾌하죠. 그렇지만 뭐 또 대놓고 또 싫은 소리 하기는 그렇는지 하여간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동 뒤에 윤석열 쪽에서 김종인이 오케이 하셨다. 김종인 총괄, 김병준 상임위원장 체제, 선대위 출범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김종인 쪽에서 아주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선대위 출범, 김종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발표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나 그런 적 없다. 시간 더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막 아주 굉장히 서로가 아주 갈등 관계로 치달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요, 윤석열 쪽 얘기가 또 다릅니다. 빨간 줄 얘기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종인의 그런 말들을 듣고 메모를 하기 위해서 좀 펜을 든 모양인데 그거를 김종인이 이거 아웃이라고 단정을 내린 오해가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3자 회동,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병준을 데리고 가서 윤석열한테, 김종인한테, 윤석열이 다시 한번요. 윤석열이 김병준을 데리고 김병준한테 가서 이 김병준 위원장 필요한 분이니까 좀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을 볼 때 이건 정말 승낙하신 거다. 이렇게 여겨질 제스처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막 함부로 언론 플레이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다 분명히 확인하고 이렇게 김병준 함께 하시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돌연 나 그런 적 없다. 시간도 필요하다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쪽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하고 김종인이 다시 만나죠. 그렇게 충돌을 한 번 하고 만난 게 지난주 수요일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만찬도 사실 빈손으로 끝났는데 이 설명이 또 달라요. 이 만찬이 어떻게 성사가 됐냐면요. 사실은 이 윤석열, 김종인 부인들이 좀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부인이 전화를 전날 해가지고 우리 남편들 좀 빨리 만나게 해서 잘 되게 하자. 이런 뜻을 이제 서로 모으면서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거예요. 자, 김종인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분 아주 여장부입니다. 여장부고요. 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이분도 유명하시죠. 자, 이 두 분이 사실 사적으로 친한 사이래요.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고요. 두 분 다 김종인이 윤석열 선대위 가는 거 좋다. 잘해보자. 여기 아주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인께서 전화해서 김종인은 그냥 조건 없이 윤석열 선대위에 가고 대신에 윤석열은 김종인이 올 때 좀 체면을 세워준다. 이런 틀을 좀 만들어서 이 틀로서 이제 딱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그냥 딱 매듭을 짓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인의 이런 어떤 주선으로 24일 만찬이 성사가 됐는데 여기서 또 둘이 이거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이래가지고 빈손으로 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조건 없이 오시니까 좋다. 내가 그럼 체면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체면 세워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역할, 권한은 좀 제한하고 또 본인 비서실도 두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김종인 위원장 체면을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갖고 나갔는데 김종인이 생각한 체면은 달랐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생각한 체면은 최소한 선대위에서 상임위원장을 김병준이 맡는 거 이건 안 되고 여전히 안 되고 대신에 우리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처럼 선대위와는 별도의 외곽조직 위원장을 맡는 거 예를 들어 미래준비위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맡는다면 이거는 받을 수도 있다. 요 정도가 이제 김종인이 생각한 체면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드러나듯이 이 두 사람이요 그렇게 서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견이 있으면요 솔직해야 됩니다. 나 여기까지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디까지냐? 그래서 이제 이견은 확인하고 구동존이 아니겠어요? 같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합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지를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 주변에 본인들의 정치적 이속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요. 딱 단 둘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단판을 벌여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급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 지금 대선 100일도 안 남았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쓰냐 마냐만 남은 건데요. 자, 윤석열 후보는요. 김종인을 정말 쓰고 싶으면 김종인 하고 싶은 대로 일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발목을 자기 발목 잡는 사람 이런 거 있으면 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보장 안 되면 자리 안 맡아요. 자, 여러분 2016년도에 김종인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가서요, 친노들 나한테 친문들 뭐 나한테 덤비면 어림없다, 내가 다 작살낸다 이러면서 그때 민주당 최고 자장인 이해찬, 또 친문 아이돌 강성 정청래 낙천시켰어요. 그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지만 내가 선대위원장, 내가 위원장이야, 나한테 정권을 줬으니까 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군말하지 마! 밀어붙였죠. 그리고 비례대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순번 안 준다고 칩거를 했죠. 당무를 거부하고. 지금 이준석처럼 칩거했습니다. 근데 부산까지는 안 가고 그냥 구기동 자택에 계셨는데 결국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가 결국은 자택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귀해달라고 읍소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은 민심을 읽는 통찰력이 남다르고 그 다음에 5.18 무릎 사과, 이거 보수정당 리더들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수정당 리더 작년에 하면서 해냈죠. 자, 이런 돌파력, 중도 확장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선거를 지휘하면은 승리를 합니다. 여의도 짜르란 별명을 얻은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김종인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데려오고, 나 도저히 힘을 실어주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접으세요. 깨끗이 접으세요. 그분은 어정쩡한 거 맞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김종인 영입을 놓고 윤석열 후보가 3주 넘게 좌고우면 오락가락, 자, 지지율 폭락해서 이재명 턱밑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부산 갔어요. 당무 거부하고.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자, 윤석열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선대위 갖고서 이제 대선 전국 헤쳐나가야 되는데 선대위의 향방을 좌우하는 건 일단 김종인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세요. 뭐 안 써도 좋은데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쓰면 제대로 쓴,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종인하고 함께 굉장히 개혁 성향 정치인들 몇 명이 선대위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그분들도 지금 합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상황이 왜 이러냐? 혹시 뭐 자리 급 놓고 지금 뭐 갈등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런 소리를 합니다. 천만에 내가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자리 급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선대위 구조 자체가 문제여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선대위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유, 당신 그냥 우리 들어와서 구색만 맞춰주세요. 일은 우리가 다 하겠어요. 자, 내가 일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선대위 가서 뭔 일을 하겠어요? 아마 김종인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합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이 말을 명심하고 쓰려면 제대로 쓰시고 제대로 안 쓰겠다면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윤석열 후보 지금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의 또 한 축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선대위원장 임명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좀 여성 감수성이 약하다, 여성 정책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다가 모처럼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것도 좀 많아요. 고졸 지금 고졸 출신 의원 비서실장 쓴 거 하고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 영입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수정 교수 정말 여성 권익을 쭉 옹호해온 또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 교수인데 이 이수정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너무 뭐 지나친 페미니스트다, 또 그다음에 뭐 우리랑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를 저희가 직접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정상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좀 미리 녹음을 해서 들려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자신하고 지금 또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30대 여교수 조동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과 우리 이수정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갖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정말 개념 없이 글을 올린 뭐 민주당 어떤 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글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수정 교수가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쌈박한 대답, 정말 그런 글을 올린 분이 정말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정말 날카롭고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일단 선대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선대위원장 되셨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 되셨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여성 이해도. 근데 지금 젠더 감수성 보니까 갈 길이 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갈 길이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네. 대한 전반적인 어떤 쟁점들을 네. 좀 이제 약간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네. 아마도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 네. 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해가 생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윤 후보님이 페미니즘에 대한 그 이해도도 인제 여성들 입장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되는 거죠. 예. 윤 후보가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건강한 페미니즘? 예. 네. 페미니즘에 그 "건강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네. 사실은 적절한 그 느낌은 들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인제 어릴 때는 이름을 안 부르고 온 집안에서 누나야라고 불렀고요. 네네. 결혼을 하니까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네네. 그렇죠. 누구의 아내 네. 이렇게만 불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이가 한 40쯤 돼 가지고 인제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네. 걸고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사실은 본인이 주체적인 어떤 역할을 네. 사회적인 역할을 사실은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인제 젠더 정체성, 음. 일종의 인제 성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인제 예.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고 이런 네네. 경험들을 하는데 네.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오는 오해 같은 게 서로 간에 음. 지금 혐오주의 같은 게 워낙 만연돼 있어 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 중에 인제 그런 걸 굉장히 좀 성차별이다 이렇게 인제 느끼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말씀들을 인제 전해 들어서 지금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네네. 설명을 드리면 누구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네. 그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냥 이런 말. 네. 페미니즘이면은 그냥 페미니즘이고 네. 그 페미니즘이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꼭 반영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한테 한번 그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 한번 설명하실 것 같네요. 네. 예. 차후에 네. 음. 여성의 입장을 음. 인제 설명하라는 게 저를 영입하게 된 이유니까 네네. 네 그런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되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네네네. 이게 무슨 대단히 이해 못할 일이 전 아니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오늘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마 요청을 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대위원장 맡아 달라고. 예. 네 예. 네. 그건 전화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좀 요청을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네 다 요청. 전화로 이루어졌고요. 네네. 네. 일주일 전에 한 음. 열흘 전에 인제 예. 일요일 날 전화가 왔었고 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때는 했었고 그리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지난 인제 일요일 날 인제 일주일 후에 "고민해 봤냐?" 인제 네.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인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좀 고맙다는 표현을 좀 잘 세게 하시던가요? 네. 인제 "차후에 그 사무실에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네네네. 아직은 제가 정리가 덜 돼 가지고요. 네. 학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주나 돼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겠네요. 네. 지금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들었더니 지금 윤석열 선대위가 너무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예. 남자 천지고, 예. 여성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거를 제가 어떤 남자분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선대위 분위기, 이게 직접 사무대에 지금 출근하신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거 전해 들으신 것 같기도 한데, 현재 네. 지금 그런 선대위 분위기, 마초이즘,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네이밍이 저는 제일 큰 네. 문제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이밍을 해서 이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일이 아니고 예.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논의의 방향성을 이제 갖게 만드는지 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만약에 논의가 제 입장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으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네. 아마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원장 돼가지고 그때 스토커 처벌법 이런 게 지금 아직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지적하셨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통과가 됐는데 입법이 됐는데 예, 통과가 된 거 제가 잘못 드렸군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신변 안전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네. 옛날에 경범죄 단속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거의 같은 수준으로다가 네네. 하다 보니까 지금 예.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던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아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현실화하는 그런 공약을 좀 만들고 싶다. 네. 이걸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근데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안 드릴 게 너무 많아서 한 네네.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네. 사실 딱 선택하기는 일단 어렵고요. 과도한 단순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네. 제약된 그러니까 이제 시간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약자 보호, 피해 네.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 왔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잘 검거하여 엄벌하는 건 소용없다. 이런 예.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네. 예방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다가 제안을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거. 그럼 관련 법안 같은 걸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도 법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결국은 이게 경찰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업무인데 이거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철학하고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하는지 결국은 세세한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법이 없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했던 스토킹 거죠. 관련해서. 네, 네. 자, 스토킹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남성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군 가산점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네. 또 가산점을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제가 네. 막연히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한 연유에는 이제 군 사망사고위원회에서 제가 일했던 경험을 네. 보니까 예. 정말 군대 내에서 희생이 많더라고요. 근데 군대 내에서 의무 복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희생은 사실 여성들은 경험할 수 없는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한 어떤 보상은 네. 명백하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 예.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적어도 1년 이상 네네. 시작의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차별이다라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다만 근데 여성계도 과거에 군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여성계가 이게 차별이다 해서 그분들이 없앤 이유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다 지금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좀 덜
그 불공평하다. 이렇게 예. 바뀔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음. 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그 반발을 하는 것이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우리 우리 위원장님이시죠. 이제 네. 위원장님께서 이준석 그 대표가 약간 레디칼리즘을 갖고 있다.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레디칼리즘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그 이준석 대표에 있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예. 남성은 남성대로 독자적으로 인제 자신의 정체를 인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제 제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여러 가지가 쉽지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시켜 드리면 지금 음. 인제 페미니스트다가 네. 마치 무슨 적대주의의 대상이 돼도 되는 것인 양 온라인에서 음. 인제 낙인을 찍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는 좀 정정이 필요하다. 네네. 어떤 음. 뭐 그 순간의 음. 어떤 일들만 예. 조각들만 가지고 음. 누구를 뭐 "어떻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사람에게 다양한 면이 있고 누구나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임프레션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순간의 선택 같은 것들을 빌미로 예. 어떤 뭐 네이밍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만 이제 음. 선대위원장 가신 거고 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내가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른바 20대 남성, 이제 원래 네. 20대는 이제 국민의힘 원래 쳐다도 안 본 세대인데 네. 내가 네.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대 남성을 데리고 왔다. 물론 데리고 오는 네. 과정에서 좀 이제 그런 아까 페미니즘하고 충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음. 내가 소중하게 데리고 온 이 표 어떻게 이제 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뒀으니까 그런 측면이 음. 있는데 음. 자 근데 지금 이수정 교수 보면 이거 이 표 잃어버린다. 뭐 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게 사실은 뭐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솔직히 걱정해야 되는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음. 주장이 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음. 20대 남성 표를 잃지 않으면서 지금 네.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또 여성들에 대한 배려 이런 네. 것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음. 입장에서는 그게 네네네.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국 네 저는 어떻게 예. 음.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유는 네. 네 뭐 어차피 음. 멀리 인제 비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른쪽 날개만 가지고 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네. 그리고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20 대들이 네. 지금 이런 저는 뭐 보수 음. 세력일 수 있는데 네네. 이분들의 선택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요. 네네. 그리고는 지금 이준석 대표님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어떤 점에서 높이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네. 기존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음. 기성세대들의 사고를 네. 상당 부분 이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 그것도 네. 혁신이라면 혁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인제 이준석 대표님의 그와 음. 같은 노력들을 네네. 매우 높이 평가하는데 네네. 문제는 인제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음음. 인제 적대적인 태도 네네. 지금은 성별이지만 이게 꼭 성별 사이에서 적대적인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과거에는 음. 뭐 영남과 호남의 적대주의 또 그렇죠. 뭐 세대 간의 또 적대주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만연된 사회 그리고 네. 뭐 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적대주의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저는 일단은 그런 모든 적대주의를 배격합니다. 이게 네네. 이 조그만 세상이 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세상이 한 발이라도 앞에 음. 나서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서로 이해하고 통합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윤 후보님이 인제 아마 바라시는 바가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네. 뭐 저는 뭐 짐작밖에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아마 누구를 배제하고 갈 생각은 애당초에 없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겠죠. 네. 어쨌든 20대 남성들을 좀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또 네네. 그분들이 교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런 좀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는 뭐 20대, 30대 남성들의 당면한 과제가 뭔지 네. 저도 매우 잘 알고 있고요. 핵심 과제가 뭡니까? 가장 하나만 들면 그들의 핵심 과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불안과 음. 피해의식, 미래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음. 보장이 되지 않는 뭐 새로운 세상에 네. 대한 불안감. 이건 네네. 사실 20대, 30대 남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20대, 30대라면 여성들도 다 누구나 같 갖고 네 있는 그렇겠죠. 예. 네.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말 제한된 자원을 서로 인제 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사실은 적이 아닌데 네.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처럼 오인이 사실 되는 거죠. 네네. 저는 대학원생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까 지금 예예. 20대, 30대 남자, 여자들이 다 대학원생들로 지난 그렇죠. 20년 이상 계속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그 팀에 합류하기 전에 예. 점심을 먹으면서 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네네. 예, 너희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래? 네. 무엇이 옳은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모두 다 하나같이 남녀 가리지 않고 네. 당장의 50만 원보다는 취업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미래에는 음. 뭐 경제가 좀 나아지고 모든 음.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에 네. 인제 기회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어른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게 결국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네. 뭐 누가 누구를 적대시하게 또는 그렇지.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적대주의가 만연된 사회는 절대 안전하거나 건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네. 말씀이시고. 자, 어저께 보니까 민주당의 최백은 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그쪽 조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되신 여성분하고 우리 교수님을 사진을 2개 올려놓고 뭐 차이 물음표 이런 걸 올려서 좀 막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수님 저는 사진. 네. 일단은 음. 조 교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인제 음. 그렇게 온라인에 떠 있는 네. 정보만 뭐 어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더라 뭐 네. 이렇게 해서 접했는데요. 예예.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왜 이렇게 또 차이를 찾아 가지고 예.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나.' 그렇죠. 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일단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네. 뭐 외모야 제가 아유, 늙었고 훨씬 더 아유 못생겼고 무슨 말 예예. 네 뭐 머리도 허옇고 네네. 근데 네.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불명예가 아닌 게 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지혜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인제 네네네. 대안 중에 하나니까 예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로 뭐 지금 그 차이를 찾기보다는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힘든 인제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네네. 그분은 아직은 저만큼 나이가 뭐 20 년이 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음. 앞으로 다가올 20 년에 대하여 제가 네.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 있고 네. 저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질문이 잘못됐다. 뭔 차이는이냐. 그렇죠. 공통점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올바른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어저께 어디선가 했죠. 아 그러시구나. 네. 또 오늘 보니까 황교익 씨도 말이죠. 우리 이준석 대표처럼 나에게도 30대 아들이 있다는 교수님 말씀을 또 좀 비틀어 가지고 뭐 애취급을 30대를 애취급했다 뭐 이런 말을 저는 했는데 전혀 그런 음 음 차원에서 음. 인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30대 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네네. 저에게도 그 젊은 인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친구가 얼만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여학생들로부터 어떤 그 어려움을 인제 뭐 아무래도 글자도 잘 못 쓰고 저희 아들은 심지어 왼손잡이이다 보니까 아이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인제 똑같은 뭐 답안지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네. 군대도 3 년이나 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적인 시작 지점이 여학생들보다는 3 년이나 늦어진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네. 빼먹고 네. 그런 인제 공정하지 않음을 느끼는 이 젊은 세대가 뭐 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안다는 얘기는 빼먹고 제가 뭐 아들 얘기를 해서 "꼰대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갈라치시면 누가 음.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정말 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네. 뭐 좀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어떤 좀 생각이 계십니까? 네, 만날 의지가 있다고 이미 제가 음, 이제 음, 음. 연락을 어떤 형태로든 드렸고요. 아, 올라오시면 아마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락을 어떻게 드려요? 메시지 보내셨나요? 그러면?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뭐 답은 오지는 않았으나 예, 뭐 네. 그거라는 사람 자체가 뭐 음.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 나이에 맞지 않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언제 메시지 보내셨나요? 보내신 시각이. 그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좀 네. 며칠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 오늘은 아닙니다. 어제 정도 된 것 같군요. 예. 네, 뭐 예. 저도 너무 지금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겠죠. 정확히 며칠 근데 지났는지는 그동안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국민의힘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얘기 나눌 기회는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활동했던 성폭력 대책 특위에는 안 계셨어가지고. 아, 네, 대화를 네, 하실 네. 적은 없으셨구나.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더 이제 많은 기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여간 네, 이 남녀 갈등을 극복을 오히려 하고, 오히려 그 네, 남녀가 다 네. 어우러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크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네, 활동하셔서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여러분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이수정 교수 인터뷰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을 준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인터뷰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기사도 떴습니다만 이 어저께 민주당 이 이수정 교수보다 이제 20살 젊으신 조동현 민주당 쪽 이제 선대위원장 그분도 교수고 또 이수정 교수 두 분을 이렇게 딱 사진을 올려갖고 붙이은 다음에 차이는 하고 올린 그 민주당의 최백운 교수라는 글이 있죠. 그분도 지식인인데 여러분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 교수이고 또 뭐 민주당에 또 그런 또 가서 역할을 한다는 분이 이런 정말 누가 봐도 속보이는 저런 식의 비교를 국민에게 강요하는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그 정말 속보이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글에 어떻게 희생이 되신 이수정 교수한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수정 교수 너무 멋진 답변 아닙니까? 내가 더 늙고 못생겼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게 불명예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분하고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찾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그분 인생 조언해주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20년 경험 들려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그 페미니즘이고 또 휴머니즘 아닐까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조동현 교수가 민주당의 조동현 교수 그분도 보니까 여성 지식인이잖아요. 저는 조동현 교수가 이 이수정 교수의 이 말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현 교수가 이수정 교수 만나서 조언도 듣고 또 뭐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거는 둘이 토론도 하고 어떠세요? 조동현 교수. 정말 조동현 교수도 희생자예요. 조동현 교수도 그 최백운 교수라는 분이 지금 조동현 교수 억지로 불러갖고 이상한 비교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님도 지금 이수정 교수님이 멋진 지금 말씀 제안하셨는데 저는 여성 지식인이라면 정말 한번 응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두 분 만나서 멋진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또 양당 간에 정책 놓고서 토론도 한번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권해봅니다. 전 투머치 토크에 두 분 한번 같이 출연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천의 투머치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투머치 토크에서 또 새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슬기롭게 코로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